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효과를 내는 삶의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취약성입니다. 에? 취약성? 아니 파워, 힘, 돌파력 같은 원칙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게 뭘까요? 시험을 통한 즉석 성과의 중요성, 어떤 과목, 과제, 제육대회, 수능 등 다 한 번만 주어지는 그 기회 안에서 90, 100점 혹은 1등급 받지 못하면 그냥 실패인 거예요. 더 슬픈 사실은 실패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나와 동일시해서 결국에 나까지 실패자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 십상이죠. 그런 경험으로 우리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왔으니까 그럼 어른이 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때 이게 창업이든 예술이든 유튜브, 블로그 제작이든 과학적 논문이든 강의든 바로 첫 시도가 실패가 될까봐 일단 전전긍긍하며 대부분의 도전을 아예 꺼려합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루는 습관, 자기 의문, 자기 방해, 불안, 중독, 은둔, 고수의 우월감 같은 방어 패턴들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을 막고 우리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죠. 그리고 만약에 겨우 용기 내서 행동을 하더라도 첫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실패와 나 자신을 연관 지어버리고 역시 난 부족해 라고 외치며 더욱더 두꺼운 갑옷을 입게 돼요. 도전할수록 좌절하게 되고 그 실패감 때문에 우리 행동 범위가 더욱더 이렇게 좁아지죠. 장기적으로 내 삶을 위한 창조를 할 수 없으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기존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럽게 타인이나 회사 기관이 이미 정해놓은 대본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기 보호 전략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내 삶의 그 창조 과정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즉석 성과의 압박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어른의 삶에서 이게 더 이상 유용한 원칙이 아닙니다. 아니, 인위적인 학업의 원칙은 창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자격증, 학위를 받아도 내가 직접 부딪혀서 만들어보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삶이든 원하는 커리어든 결과물이든 성공이든 원하는 내 삶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술, 창업, 크리에이터,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어떤 위대한 걸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그건 오로지 시행착오로만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글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작가를 본 적 있나요? 원테이크로 완벽한 장면을 찍을 수 있는 배우나 감독을 한번 보여주세요.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완벽한 갓생을 사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우선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내 상상과 실제 결과물의 격차, 즉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수정하고 내 실력을 조금 이렇게 갈고 닦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시도, 이런 사이클을 계속 타야지 장기적으로 위대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즉 온전히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자신과 실패를 서로 동일시하지 않고 아직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에 시작됩니다. 자기 취약성을 받아들여야 수많은 실패와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무던히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의 진실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내 결과물에 집중하면 돼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도예 선생님이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도자기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도자기 만드는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한 학기에 제일 아름다운 한 가지 도자기 만드는 학생에게 1등을 주겠다고 과제를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떤 그룹에서 더 탁월한 작품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100% 다 그 가장 많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그냥 다양한 시행착오로 많이 연습이 돼서 결국에 탁월한 작품을 낼 수는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딱 그 완벽한 한 가지 작품, 그 압박을 가진 학생들은 그냥 훌륭한 작품을 못 냈어요. 요약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 또는 결과물을 이렇게 창조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가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학교는 인위적인 평가들입니다. 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진정한 창조 과정에는 즉각적인 성적이나 성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는 스스로 이렇게 안겨주는 압박을 슬슬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시적 결과들을 나 자신과 연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위를 자꾸 내 개인 이미지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하는 것보다 슬슬 그 결과, 그 창조 과정 그 자체로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취약성을 허용해야 합니다. 취약성이란 막 약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말로 나의 자신의 이미지, 그 갑옷에 이제 덜 집착하고 대신 그 결과, 즉 내 프로젝트, 내 창조물, 내 작품, 내 주변, 내가 원하는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섬길 뿐입니다. 자초한 방어벽을 내려놓고 오로지 취약성만이 우리를 완전히 세상에 나타나게 해줍니다. 근데 당연히 이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취약성의 중요성을 상기해주는 제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꼭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삶과 창조로부터 숨고 싶을 때마다 이 시를 참고해보세요. 취약성 by David Whyte.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며 일시적인 불쾌함이나 우리가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약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취약성은 우리의 자연 상태의 근본적인, 항상 존재하며 지속적인 기본 저류입니다. 취약성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우리 본성의 본질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취약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헛된 시도이자, 특히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자단하는 시도입니다. 더 심각하게 취약성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존재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의 본질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의 돛대를 그냥 고정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한 일시적이고 동떨어진 힘을 가지는 것은 그저 귀여운 환상의 득권이며, 아마도 인간, 특히 젊은 인간의 가장 아름답게 구성된 자만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득권은 같은 젊음과 함께 건강이 나빠질 때, 사고가 날 때, 불가침의 힘을 소유하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 포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 단호히 포기되는 득권들.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은 우리의 취약성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우리가 사라짐과의 친밀함을 통해 어떻게 더 크고 더 용기 있고 더 자비로워지는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손실에 관대한 시민으로서 취약성을 넉넉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간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불평하며 인색한 사람으로서 늘 존재의 문턱에서 주저하고 무서워하며 결코 용기 있게 완전히 들어가려 시도하지 않고 결코
우리 자신을 위험에 내몰려 하지 않고 결코 문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는가입니다. 이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걸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결국에 그냥 이 어리석은 초등학생이 갑옷을 가끔씩이지 내려놓고 내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존재의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창조를 하고 싶으면 차근차근 3보 앞으로 2보 뒤로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이 시를 듣고 그냥 작고 큰 영감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0월 21일 올해 제 마지막 워크숍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 참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